네, 2부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인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20년 새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예고돼 원자재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은 폭우로 인해 설탕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고 호주와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팜유와 밀, 코코아, 커피 등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3주간 설탕 가격은 31% 폭등했고 팜유도 13.1% 올랐으며 밀 가격도 같은 기간 6.1%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8개월 만에 첫 상승세를 보였다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일본과 이란이 투자 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일본 기업의 투자 환경 정비를 위한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된 후 일본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 일본 이란 협력 협의회를 만들어 경제 협력, 환경, 무역 투자, 보건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경제 외교입니다. 일본이 지금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제 외교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친중 외교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원정건설 고속철 해외 수주 이런 건 완전히 지금 백전백패입니다.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다 쓸고 있죠. 동남아 시장도 그렇죠. 중동은 지금 전쟁으로 말려 들어가는 중이죠. 이란 같은 시장은 우리가 기존에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제 일본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투자 협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중국에 갈 시간이는 대통령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이런 소위 경제 외교를 하는 데는 큰 어떤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뭔가 경제 외교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자주 얘기함으로써 좀 주의를 촉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뉴스로 넣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6.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3명의 월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는 19일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8%로 2분기 7%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3분기 들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수출, 산업 생산 등의 지표들이 2분기에 비해 더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근데 성장률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지금 3분기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달 수출은 조금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1%로 막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단은, 1.1% 정도로 미세한 감소 정도 로 막아서 일단은 선방했다. 역시 위안화를 절하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엘니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콘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코코아, 카튼, 그 다음에 생축, 살아있는 가축이죠. 이런 가격들은 오늘은 CBOT에 옥수수는 조금 떨어지고 밀은 조금 오르고 이런 정도입니다. 오늘도 약간씩의 강세 분위기가 좀 있고 귀금속은 오늘 대대적인 약세 분위기이고요. 유가나 이런 전현자원도 오늘은 조금 약세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조금 조정 보이고 있고 아주 미세한 움직임인데 유가가 내년에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와 있고 엘니뇨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니뇨는 원래 올해도 엘니뇨가 굉장하면서 농업에 타격을 줄 거라 그랬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얘기가 또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가 더 네, 남아있습니다. 부탁합시다.
러시아가 유가를 올리기 위해 시리아 공습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에너지 재벌 티본 피켄스는 현지 시간 12일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으로 중동 지역이 불안해지고 유가가 오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학자 에드워드 야데니도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수십 년 만에 중동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친 것이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켰고 유가를 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 유가가 다시 떨어진다면 푸틴은 더 확실히 중동의 지정학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지금 유가나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뉴스는 일단 끝났죠. 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중동이 소위 이제 아랍의 봄 이후에 미국이 손을 빼면서 스스로 이제 자생적으로 소위 국민국가로 가는 민주화 혁명이 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있다는 거. 민주화는 아무나 하나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화를 하려면 그게 맞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국민국가는 아무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족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이제 하나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맞물려 있죠. 그 서로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관계인데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미국도 이번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폭격을 하고 IS를 공격한다고 해놓고 실은 시리아 반군을 공격하고 미국은 이제 시리아 반군을 지원합니다. 오늘도 뭐 꽤 많은 무기를 공수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이제 공수를 해주고 뭐 이런 미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마치 그 시리아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을 서로가 이제 밀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쪽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4번의 아주 거친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뭐 지금 팔레스타인의 일반 시민들이 아주 이스라엘의 거친 공격에 격분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싸우겠다 뭐 이런 식이어서 중동 지역 전체가 어느 순간에 화끈한 열전으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일말에 저는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그 외국 언론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쭉 자료를 보면 뭔가 전혀 모양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뭔가 그 어떤 중동적 전체가 전쟁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쭉 충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에서부터 말하자면 북아프리카까지 그 벨트 전부가 뭔가 자꾸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뒤터는 지금 이번 시리아 사태를 부자와 빈자 사이에 있는 어떤 일종의 막이 삼투압적 작용을 하면서 난민이 터졌다.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터는. 근데 그런 측면보다도 중동 지역 전체가 점점 전쟁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어떤 사분오열, 국가가 무너지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대강 이 정도고 미리 보는 환경 보고 정규적 칼럼 들으시겠습니다.